젊었을 때처럼 누구나 날씬하고 건강하고 싶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20대의 몸매를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도저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헬스장은 등록만 해놓고 막상 안 가게 되고 가서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늘어나는 속도나 체지방이 빠지는 속도는 예전 같지 않고 관절마저 하나 둘 아파지니 이전처럼 운동을 못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최소한의 운동으로 근육량을 키우고 기초대사량도 늘려서 살도 덜 찌게 되고 관절까지 보호하는 그런 운동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뢰의 이름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이 수년간의 운동 경력과 임상 경험,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발간하신 100년 운동이라는 책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40대 이후 한 가지만 운동을 해야 할 때 꼭 해야 하는 근육 운동은 엉덩이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대체 이 근육을 왜 운동해야 하는지, 엉덩이 운동을 할 때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같이 운동을 따라해보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소개드릴 내용과 운동을 알게 된다면 발목부터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는 힘이 강해지시게 되고요. 몸의 중심이 딱 잡히게 되실 거고 살도 덜 찌는 체질로 바뀌실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운동 중에 엉덩이 운동을 해야 하는지 대해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엉덩이 근육이 몸 전체를 반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큰 근육으로 알려진 허벅지의 대퇴사두근도 다리를 반으로 접었다 펴는 작용을 하는데요. 하물며 이 엉덩이 근육은 몸 전체를 접었다 펴는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불편하지만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목발이나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엉덩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엉덩이는 아래로는 무릎과 발목의 움직임을 관장하고요. 위로는 허리와 상체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너무 강한 압박이 가해지게 되어 무릎 관절염이 잘 생기고, 무릎이 아픈 사람이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게 되면 무릎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특히 여기 이 사진을 봐주세요. 엉덩이 근육은 허리 주위를 복대처럼 감싸고 있는 흉요근막이라는 두꺼운 근막의 아랫부분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허리 힘을 강하게 쓰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 흉요근막을 꽉 조여줘서 허리 부상을 막아주고 허리를 안정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게 되어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매우 큰 근육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게 되면 살이 덜 찌는 체질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중에 허리가 점점 굽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이유는 엉덩이 근육 힘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강화를 해두면 나이가 들었을 때 찾아오는 근감소증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엉덩이 근육은 몸을 쫙 펴주고 허리를 잡아주고 무릎의 위치를 관장해주며 살도 안 찌게 하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병통치약 같은 근육을 강화시킬 때 허리를 다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 엉덩이 근육은 허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허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요.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허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운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운동들 중에서도 교수님이 소개하시는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반복 불능과 스스로 중지의 정의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횟수가 올 텐데요. 그 시점이 반복 불능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중량 저반복의 프로토콜이 성공적인 근력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튼튼한 나이대나 프로들은 부상 방지를 위해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반복 불능을 넘어서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 불능을 넘는 건 부상의 위험을 안고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개념을 설명하시며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셨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복 불능이 되기 3회에서 5회 전에 이미 근육에서 나오는 근전도 신호가 최대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반복 불능에 가깝게만 운동을 해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중지인데요. 앞으로 두세 번 내에 반복 불능이 올 것 같으니 멈춰야지 하면서 멈추는 것만으로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 회복이 더뎌지는 나이에선 한 번 다치면 오랫동안 운동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중지는 부상의 위험 없이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 불능과 스스로 중지에 대해 알았으니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운동 중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하시기 전에 꼭 교수님의 책과 채널에서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익히시고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통증이 느껴질 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가동 범위까지만 하시거나 중지해주세요. 스플릿 스쿼트. 다리를 벌린 채로 고정해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기존의 스쿼트는 골반이 말리는 버딩크의 위험이 있습니다. 버딩크는 내려가는 자세에서 고관절이 더 구부러질 수 없는 상태에서 더 내려가려고 할 때 요추 전만이 무너지며 디스크를 지리기는 자세입니다. 이 운동은 버딩크의 위험이 없는 데다가 허리에 안전하고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자세로 하체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어서 허리가 아프시거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맨몸으로 하는 하체 운동 중에는 허리와 무릎의 부담이 가장 적은 운동으로 강력 추천하시는 운동입니다. 기존의 포티 스쿼트로 근력 강화 효과가 약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이 운동으로 강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발의 넓이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운동하려는 다리를 앞으로 두고 엉덩이와 무릎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니다. 이때 자세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옆에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면 좋습니다. 많이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무릎에 안 좋은 힘이 가해지니 더 내려가고 싶을 경우에는 발을 더 넓게 벌려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수님께서 영상을 통해 알려주신 내용들인데요. 이 말씀대로 운동을 했을 때 자극을 제대로 받으셨다면 이대로 하시면 좋고요. 저는 이 방법대로 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어깨 넓이로 벌려봤는데 넓게 벌리다 보니 뒷발이 사선으로 꺾이면서 골반이 틀어진 상태로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골반 정도의 넓이로 벌리고 양발을 11자로 했을 때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지 않고 목표 부위에 자극을 느끼기 좋았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둘 다 시도해보시고 본인에게는 어떤 것이 맞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리를 벌릴 때는 한 발자국을 넓게 벌리는 방법도 좋지만 저는 근육이 불안정해서 그런지 양발을 반 발자국씩 앞뒤로 벌리는 게 자세 잡기 좀 더 수월했고요. 말씀대로 앞쪽 엉덩이와 무릎에 힘을 주면서 내려가는데 이 자극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문제는 무게중심과 상체 자세에 있었는데요. 사람 인자 모양으로 다리와 다리 사이 정중앙에 몸을 둔 채로 내려가다 보니 무게중심이 앞뒤로 고르게 분배돼서 앞다리에 자극을 정확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앞다리에 9, 뒷다리에 1 정도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그에 맞게 자연스레 상체가 숙여지게 하고 요추 전만을 유지한 상태로 복부에 힘을 땅땅하게 주게 되니 훨씬 자극을 느끼기에 좋았습니다. 내려갈 때는 무릎을 굽힌다든지 엉덩이를 내린다든지 뒷발을 굽힌다든지 하지 않고
앞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밀어주게 되니 엉덩이의 자극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운동 효과가 좋았습니다. 뒷무릎을 굽히는 걸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앞다리에 자극만 신경을 쓰니 뒷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지면서 뒷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게 되어 오로지 앞다리에만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었습니다. 몸의 이동 방향은 약간 기울어진 일자의 모습을 유지해서 위아래로 이동해 주세요. 더 강한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덤벨이나 물병을 들고 하셔도 좋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세트만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게 내려가면서 2초, 내려가서 1초 정지, 올라오면서 2초 정도의 속도로 하시면서 자극을 느끼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시고 반복 불능이 오기 전까지 해주세요. 왼쪽, 오른쪽 모두 하시면 한 세트이고요. 3에서 5세트 정도 하시면 근육이 펌핑된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 있었죠? 바로 요추 전만과 복부의 힘, 그리고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만 지켜주시면 집에서 맨몸만으로도 관절을 보호하면서 탄탄한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큰 근육을 먼저 하고 작은 근육을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작은 근육을 먼저 지치게 만들면 큰 근육을 운동할 때 그 작은 근육의 피로 때문에 올바른 자세가 나오지 않아 큰 근육 운동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플릿 스쿼트가 대둔근과 허벅지, 햄스트링의 큰 근육을 자극했으니 이제 세부적인 근육도 운동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운동은 중등근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이런 운동기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힙 업덕션이라는 운동인데요. 다리를 벌리는 동작을 통해 엉덩이 근육만 선택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라텍스 밴드 하나만 있어도 똑같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푹 파인 힙딥을 봉긋하게 솟아오르게 하는 기가 막힌 효과가 있습니다. 타겟 부위는 중등근과 대둔근인데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하면 중등근에, 허리를 굽혀서 하면 대둔근에 자극이 가해집니다. 허리를 굽히는 동작은 허리가 아픈 분들은 하면 안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선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벌려야 하니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앞으로 엉덩이를 빼서 앉습니다. 밴드는 원형도 있고 이렇게 기다란 밴드도 있는데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굽히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허리를 아끼기 위해선 기다란 밴드를 사용해 주세요. 밴드의 위치는 무릎과 가까운 허벅지에 두는 것이 가장 자극이 잘 옵니다. 엉덩이와 가까워지게 되면 자극이 현저히 떨어지고 무릎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무릎에 안 좋은 힘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밴드가 꼬이면 아플 수 있으니 가능한 평평하게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할 수도 있고 매듭을 만들어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밴드를 조이는 강도는 반복 불능이 15개에서 25개 사이에 오는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가슴은 활짝 펴고 허리는 꼿꼿하게 요추 전만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상체를 만들게 되면 복부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그렇게 되셨다면 아주 잘한 겁니다. 호흡은 강한 수축을 할 때, 그러니까 강한 힘이 들어갈 때 내쉬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 운동도 동일합니다. 다리를 벌릴 때 강한 힘이 들어가니까 이때 내쉬면 되고요. 운동을 할 때는 타겟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껴주시면 운동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감이 잘 안 올 때는 손으로 눌러보면서 하는 방법도 사용해보세요. 가동 범위는 넓게 할수록 좋지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해 주시고요. 방금 들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세트만 해보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힘을 줘서 다리를 잘 벌린 후에 힘을 툭 풀어서 오므리게 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오므리실 때도 수축이 풀리는 걸 느끼시면서 서서히 오므려 주세요. 오므릴 땐 밴드의 텐션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다리를 벌려주시면 근육에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세트를 하신 후엔 1분에서 4분간 쉬시는데 가빠졌던 호흡이 돌아오면 다음 세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운동이 숙달되신 분들은 5에서 6세트 정도 하시고 운동 꿈나무 분들은 3세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힙 업덕션을 하는 동안 대둔근이랑 대퇴사두근이 휴식을 충분히 취했을 텐데요. 이제 이 부위를 다시 단련해 보겠습니다. 스쿼트는 아는데 포티 스쿼트는 뭔가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포티 스쿼트는 스쿼트보다 범위를 좁게 하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없는 하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스쿼트를 강조할까요? 스쿼트를 그렇게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70%는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스쿼트는 바로 그 하체의 엉덩이,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를 집중적으로 자극해주는 운동입니다. 전신 근육의 대부분을 자극해주니 전신 근육 성장을 빠르게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늘려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만들고 싶다는 목적이 있으신 분들에게 완벽히 부합하는 운동이 스쿼트입니다. 하지만 스쿼트를 해보셔서 알겠지만요. 스쿼트는 자세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앉아있는 생활로 인해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 걸리신 분들은 어느 부분이 자극이 느껴지는지 알기 어려울 뿐더러 내려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세도 불안정해지고 통증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쿼트를 정석대로 하면 체중의 3.8배의 무게를 무릎에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쿼트 자세 특성상 버딩크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잘못하면 허리랑 무릎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풀 스쿼트를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지만 관절들을 보호해야 하는 나이에 들어선 분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포티 스쿼트 정도로만 운동을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줍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달라서 편한 넓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쪼그렸다 앉았다 일어날 때 편한 정도의 넓이로 하시면 기준점으로 잡기 좋으실 겁니다.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간격을 넓게 할수록 더 좋습니다. 발은 바깥쪽으로 살짝 벌려주세요. 발이 11자가 아닌 V자로 하게 되면 엉덩이에 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허리는 요추 전만을 유지해 주시고 요추 전만을 하시려면 복부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허리가 과신전이 되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유지해 주세요. 시선을 정면으로 해주셔야 상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대로 내려갈 텐데 이때 무릎은 내 발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엉덩이가 뒤로 나가줘야 하는데 이때 손을 앞으로 뻗어주면 무게 중심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때 엉덩이를 너무 빼면서 뒤로 내려가다 보면 발바닥이 뜰 수 있습니다. 발가락으로 바닥을 꼬집는 느낌으로 발바닥 전체를 꾹 눌러주면서 내려갑니다. 무릎은 60도 정도까지만 내려가시고 정지!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데 발 앞쪽을 누르면서 올라오면 허벅지로 힘이 분산됩니다. 뒤꿈치를 눌러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하면 엉덩이에 자극을 느끼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와서는 일자로 딱 서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가야 하니 무릎은 살짝 굽혀진 상태와 요추 전만을 유지해주세요. 스쿼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제 설명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점점 엉덩이 근육도 붙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다듬어질 거예요. 방금 들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세트만 해보겠습니다. 내려가시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거나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랜 자식 생활로 인해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라텍스 밴드를 묶어서 허벅지에 착용하거나 루프 밴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밴드가 조이는 힘이 다리에 작용하게 되면 그 힘에 반대의 힘을 주게 되어 몸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흔들리는 자세를 잡고 안정적으로 운동을 계속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복 불능이 오기 전까지 20회에서 30회 정도 3세트에서 5세트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40대 이후 딱 한 부위만 운동을 해야 한다면 엉덩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위로는 허리를 포함한 상체의 움직임을 관장하고 아래로는 무릎과 발목 관절까지 관장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를 보호할 수도 없고 걸음조차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아셨을 겁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을 포함한 하체는 신체의 70%에 달하는 근육 부위이기 때문에 점점 근육량이 줄어들어가는 시기에 운동을 해주면 빠르게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부위고 그에 따라 살도 덜 찌는 체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위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엉덩이를 강화할 때 올바른 자세로 해야 허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고 그에 따라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지만 확실한 운동 효과를 줄 수 있는 홈트레이닝 3가지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관심이 생겨서 더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선근 교수님의 100년 운동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방문하셔서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보면요, 눈으로만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다음에 해야겠다 했다가 안 하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저부터도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린 운동 3가지만으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대둔근을 포함한 엉덩이 전체 근육은 물론이고 하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운동을 못 하신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꼭 한번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합니다.